자, 등비급수인데요. 그럼 결국은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문제는 등비수열의 합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하나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지만 N1까지 안 가고 땡땡땡까지 가는 거, 요것은 그냥 무한히 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따 이거 등비수열 합공식 어떻게 되더라? 이거 부분합 기억나시죠? N1까지 먼저 가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등비수열 합공식 나오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요렇게 쓰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이렇게 쓰는 거 촌수라고 그랬죠? A의 1-R의 N승 이렇게 써버릇하지 마세요. 얘를 이렇게 써버릇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R-1인데 얘는 안 쓰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한등비급수에서는요, 얘가 앞으로 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R이 1보다 크죠? 그 경우는 R이 1보다 큰데 R이 1보다 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게 R이 1보다 커버리면요, 얘가 무조건 뭐 나오게 돼요? 무한대 나오게 돼요. 크기가 1보다 커버리면요, 무한대가 나와버리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1.5든 7이든 3이든 뭐 아무거나 있었다고 쳐요. 얘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R-1은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1인데 얘가 만약에 2였어요. 리미트 N이 하나 없이 무한대로 가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2의 N승이면 얘는 무조건 뭐 나오죠? 무한대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무한대가 나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물론 A가 0인 거는 제외할게요. A가 0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0이라는 얘기니까요. 우리가 정의할 때는 되게 까칠스럽게 정의를 하지만 사실 A가 0인 경우에는 문제 내버리면 말이 웃겨요. 다 0, 0, 0, 0, 0, 0, 0, 영원히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0이요 끝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R이 1보다 커지게 되면 얘는 무조건 무한대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한등비급수에서는요, 요 경우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R이 1보다 큰 경우라면 이렇게 쓰는 경우인데요. R이 1보다 크면 얘는 당연히 무한대니까 빼기 1 해봤자니까 답은 무한대로 떨어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등비급수에서는 오로지 요 형태만 나오게 돼요. R이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절대값의 크기가. 그러면 R이 1보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얘기 하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인데요. R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라면 얘는 뭐 나오죠? 2분의 1 같은 거 무한대로 가면 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0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가 0이라고 하면 결국 남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한등비급수는요, 원래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요. 1-R분의 A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런데, 자,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패턴이 하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그마를 써가지고 AN이라고 쓰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갔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시그마에서 무한대 갈 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죠? 일단 얘가 뭐고 봐야 된다 그랬죠? 시그마가 나왔을 때 무한대로 갈 때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 논리 순서가 일단 이놈이 뭐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죠. 얘가 조금이라도 숫자가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등비지 않습니까? 얘가 등비라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R의 N-1승이었겠죠. 근데 그러면 얘가 일단 0이고 봐야 돼요. 자, 첫째 항이 0인 건 다 논외로 할게요. 그럼 R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이 값이 리미트 시켰을 때 이 값이 0이어야 돼요. 얘가 0이 아니면 무조건 뭐라 그랬죠? 발산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얘가 0이어야 되면, 자,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보면 R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는 두 가지 패턴을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등비라고 하면 근데 그럼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식을 줬을 때요. 그럼 얘가 시그마로 줬을 때 얘가 등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먹느냐는 거예요. 자, 그럼 시그마로 줬을 때 얘가 등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먹냐면요. n승이 지수에 있어요.
n승이 지수에 있으면 얘가 등비급수예요. n승이 지수에 있으면. 여기까지 되셨어요? 왜냐면 n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다음에 다 곱하기로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가 등비가 되려면요,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시그마를 쳐서 쓰는데, 시그마 안에 여기가 n승이 있다 그러면 아, 얘가 이제 등비급수 문제구나,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려면 일단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65쪽에요. 보기 1번서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것을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요. 자, 지금 이 경우는 첫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얼마입니다? 2분의 1이죠? 그렇죠? 자, 그럼 그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 분의 첫째 항 A1이죠? 맞죠? 근데 그 다음 걸 제가 지금은 써드릴게요. 나중엔 안 써요. 요렇게 되는 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죠. 야, 리미트 n이 하나 없이 어디로 간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뭐 되죠? 0 되면 뭐만 남죠? 1만 남죠. 그렇죠. 1은 곱하나 많으니까 결국 요 값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걸 쓰지만요, 나중에는요 얘 안 써요. 그냥 1-r분의 a만 딱 쓰고 맙니다. 그 값을 구하려면. 자, 그럼 요거 계산해 좀 답은 뭐겠어요? 이겠죠.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당연히 수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거는 1-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빼기 8분의 1. 자, 이건 공비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항은 1이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씁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뒤에 거는 안 써요. 왜 안 써요?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인데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0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은 곱하나 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것만 쓰시면 답이 되겠죠. 자, 분자분모에다 2 곱해주니까 3분의 2가 답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자,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됐어요. 자, 첫째 항은 1이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여기서 안 해요. 무조건 발산. 무조건 발산. 크기가 1보다 커지면요, 여기가 n승 들어갔을 때 무조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여기서 스톱 발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거는요,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2. 그러면 공비가 루트 2란 얘기네요. 이것도 발산. 맞죠? 자, 됐습니다. 쓱 넘어갈게요. 자, 보기 2번에 있는 문제예요. 1 마이너스 2x 더하기 4x 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공비가 얼마입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2x가 공비죠? 자, 얘가 수렴하려면 일단 얘를 계산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a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럼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요? 1까지인데, 자, 나중에 요거 시험용이에요. 이거 중간고사 뭐 이런 거 대비용으로 그냥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볼 때요, 이게 리미트 an 하고요, 시그마 an 하고요, 수렴 조건을 따질 때, 자, 이건 다 등비예요. 얘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죠. 이건 an만 어디에 가까워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여기 늘이 들어갔었어요. 합에서는요, 마이너스 1부터 r이 1까지인데요, 1이 안 들어갑니다. 첫째 항이 2고요. 공비가 1이면 숫자가 계속 2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자, 어떤 애가 2가 있었어요. 그럼 얘가 0원에 갔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값은 2겠죠. 그러니까 얘 수렴한단 말이에요. 공비가 1일 때. 근데 이걸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자, 합이 수렴할 때 하고요, AN이 수렴할 때 하고 요거 부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시험에서 요거는 점수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니까 1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예요.
공비에서 1도 빠져야 됩니다. 합이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이제 요거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돼요. 당연히 첫째 항이 여기인 거는 디폴트로 뺄게요. 첫째 항이 여기인 건 당연하니까. 자, 그럼 여기서 x의 범위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다. 답이죠?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니까 자, 2분의 2 마이너스 x가 있어요. 그럼 요것도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보기 3번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 시그마로 나와 있는데요. 자, 시그마 놓고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요. 5의 n승분의 2의 n승 플러스 3의 n승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얘는 이러셔야 돼요. 이거를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5의 n-2승분의 2의 n 플러스 1 플러스 3의 n-1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시그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랑 이 문제를 동시에 놓고 풀게요. 자, 얘를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어쨌든 더하기니까요. 두 개를 분리시키는 건 시그마와 공식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두 개로 분리시킬 거예요. 자, 5의 n승분의 2의 n승 더하기 시그마 5의 n승분의 3의 n승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가 5분의 2의 n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라고 보통 책에 써 있는데 이따위 짓을 하지 마세요. 아무 책에 쓸모없어요. 왜? 이거를 갖다가 두 개를 잘라놓고 나서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왔더니 무슨 짓을 하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요. 5의 n-2승분의 2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시그마 5의 n-2승분의 3의 n-1승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갖다 n승으로 정리하느라고 낑낑거리다가 삽질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 저는 얘를 어떻게 푸냐면요. 이렇게 풀어요. 자, 일단 처음에 딱 봤을 때요. n이 여기에 있으면 이것이 다 등비수열의 합이거든요. 자, 근데 저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1 넣어요. 2 넣어요. 이렇게 풀어요. 얘 어떻게 푸냐면요. 1 넣어요. 1 넣어요. 이렇게 되죠? 그 1 넣어요. 그냥 1. 첫 번째 1 넣어요. 더 2 넣어요. 여기 1이네요.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1로 갔다 얼마 곱했어요? 5분의 2요. 여기다 5 곱했고 여기다 2 곱했잖아요. 5분의 2가 공비예요. 여기도 공비 얼마죠? 5분의 2예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n승 n승이 있을 때요.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묶어내지 말라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의미 없어요. 아무 책에도 쓸모 없어요. 괜히 이거 변형한다고 껍적껍적거리다가 틀리기만 해요. 그냥 1, 2, 3, 4 넣으세요. 아무 고민할 거 없어요.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고 나면 1넣으니까 5분의 2고요. 5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뭘 곱했어요? 5분의 2 곱했죠? 그럼 공비가 5분의 2죠? 자, 공식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5분의 2 분의 첫째 항 뭐예요? 얘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안 해도 되죠? 답에 분자분모에다 5 곱하면 3분의 2가 답인가 봐요. 자, 얘는요 1 넣어요. 2 넣어요. 공비가 5분의 3이죠. 자, 그럼 1 마이너스 5분의 3분의 첫 번째 거 5분의 3 집어넣으시면 끝나는 거죠. 자, 제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여기다 식을 써놨거든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식을 써놨어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요. 그냥 1, 2, 3, 4 넣으세요. 자, 그래서 시그마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으면 마이너스 1승 분의 2의 2승 이렇게 쓰세요. 그냥 1, 2, 3, 4 넣으세요. 더하기 여기는 5의 0승 분의 2의 3승. 정 모르겠으면 하나 더 넣으세요. 3 넣어서 5분의 여기는 2의 4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1로 갈 때 여기서 1로 갈 때 뭘 곱했는지 보시면 되죠. 공비가 5분의 2가 되는 거 맞죠? 괜히 이거 정리해서 이놈을 a 곱하기 r에 n-1 이따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집어 넣으세요. 그럼 공비가 나와버리니까요.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풀어요? 1 5분의 2 공비가 1 r 되셨어요? 분의 첫 번째 항만 쓰시면 돼요. 이거는 뭐예요? 여기다가 5분의 1이니까 5 곱하기 20 5, 4, 20 이게 답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등비급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극한이요. 수열보다 훨씬 쉬워요. 계산이 너무 간결해요. 뒤에 지저분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0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자 그럼 바로 문제를 또 들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갔고요. 3의 n승 분의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시그마. 저는 크게 고민 안 합니다. 여러분도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더하기 빼기만 갈라놓으세요. 그리고 1, 2, 3, 4 넣으세요. 자, 1 넣으니까 얼마예요? 3분의 2. 3의 제곱분의 2의 제곱. 쓸데없이 정리하려고 하지 마요. 자, 그러면 공비 얼마예요? 3분의 2 분의 첫째 항 3분의 2 게임 끝났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요. 1 넣으세요. 2 넣으세요. 이렇게 되죠? 그냥 1, 2, 3, 4 넣으세요. 고민하지 말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요. 그냥 이 n승 나오잖아요. 시그마 나오잖아요. 그냥 1, 2, 3, 4 때려 넣으세요. 그러면 자, 공비 얼마예요? 여기서 1로 갈 때 얼마 곱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요. 됐죠? 그럼 1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첫째 항 3분의 1 합해요? 근데 뭘 못하냐면요. 이거 나왔을 때요. n에다가 1, 2, 3, 4 때려 넣는 걸 못해요. 진짜 다시요. 어디 거를 보시냐면요. 이게 어디 순위 있어요. 68쪽에 가서요. 68쪽에요. 자, 확인 유제 125번에 자, 2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해보세요. 자, 이렇게 쓰셨어요? 분리, 더하기 빼기를 분리시킨 건 이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세요. 2 넣으세요. 됐죠? 요렇게 하시라고요. 그냥 쓸데없이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럼 당연히 공비가 얼마입니다? 6분의 5죠? 그럼 1 마이너스 6분의 5분의 첫째 항
6분의 5의 세제곱 답이에요. 분자분모에다 6 정도 곱해주는 거야. 뭐 그러려니 하시고요. 그럼 5의 세제곱인가 봐요. 자, 이쪽 거는 공비가 당연히 6분의 4겠죠. 그럼 1 마이너스 6분의 4분의 첫 장 6분의 4의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더하기 빼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대입하시라고요. 시그마 나오고 n승 나왔을 때 고민하지 말고 대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 126번에 1번 문제 풀어봅니다. 해보세요. 자, 볼게요. 이거 왜 이렇게 제가 아까 이걸 해놓고 여기를 바로 이렇게 왔냐면요. 그냥 시그마가 나왔을 때 조금 정리할 거 정리해놓고 1, 2, 3, 4 대입하라 그랬죠. 근데 이걸 딱 해도 이것의 n승을 어떻게 풀어 제끼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루 종일 끌고 앉아 있어요. 제곱도 못 풀겠는데 이 n승을 뭔 재주로 풀어요. 대입하세요, 모르면. 그래서 이 문제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n에다 일러보세요. (0이잖아요) 그죠? 2 넣어보세요. 2 넣으면 얘 짝수니까 1 되네요. 그죠? (3) 넣어보세요. 4 넣어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잠시만요. 여기서요. 약간 논리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A랑 B랑을 곱했는데 여기 A고 얘가 B예요. A랑 B랑을 곱했는데 얘도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고 얘도 일정한 규칙인데 한 놈이 주기를 가졌다라고 칩시다. 주기를 가졌다라고 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 얘가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때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얘를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 이거 주기적인 반복이죠. 어디 가요? 마이너스 1의 n승이 주기적인 반복이죠. 홀수는 마이너스고 짝수는 플러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얘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때는요. 야, 이거는 근데 얘가 몇 번마다 반복이죠? 2번마다 반복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쓰냐면요. 저는 이렇게 써요. 즉 n이 1일 때하고 2일 때하고 값이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자, n승은 나중에 한다라고 치고요. 얘가 1일 때 얼마죠? 0이죠. 2일 때 얼마죠? 3분의 2죠. 여기는 다시 또 0이죠. 여기는 3분의 2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제가 지금 쓴 거는 얘만 쓴 거예요. 얘만 쓴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얘가 거기에 n승이 들어갔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1승일 거고 이거는 2승일 거고 이거는 3승일 거고 이건 4승일 거고 이거는 5승일 거고 이건 6승이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때 어떻게 더하시냐면요. 이쪽 거랑 이쪽 거를 따로따로 더해서요. 따로따로. 자, 얘는 근데 다 0이니까 고민할 게 없죠. 근데 얘가 0이 아니면 따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좀 이따 놔둘게요. 자, 그럼 얘만 더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공비 얼마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릿속에 그거 들죠? 이거를 1항, 2항, 3항으로 봐도 될까요? 얘 어차피 이거를 갖다 몇 개를 더할 거죠? 무한대로 더할 거죠? 그게 똑같습니다. 이것만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공비가 얼마가 돼요? 9분의 4가 되나요? 첫째 항은 얼마예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여기가 주기적인 반복되는 놈하고 관련된 거하고 관련된 문제가요. 그 어떤 문제냐면, 자, 하나 쓱 위로 올라갈게요. 68쪽에 마플 개념 읽기 2번에 3번 문제예요. 자, 보세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요. 3분의 1에 n승이 들어있고요. 사인에 2분의 n파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어디냐면은요, 여기입니다. 이거는, 자, 이 문제를 갖다가요,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는 거 맞습니다만, 자, n에다 1 넣으면 여기는 3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곱하기 얘가 나오는데 사인 2분의 파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1 넣으면. 자, 2 넣으면 3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3 넣으면요. 3분의 1의 3승이 될 거고요. 사인 2분의 3파이가 될 거예요. 4를 집어넣게 되면 3분의 1의 4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사인 2파이가 되겠죠? 5를 집어넣게 되면요. 3분의 1의 5승이 되고요. 사인하고 다시 요 놈이 같아지죠? (2분의 5파이는) 사인 2분의 5파이가 사인 2분의 파이랑 똑같잖아요. 사인이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요. n이 1, 2, 3, 4 늘어나면 2분의 파이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값은요. 이놈 됐다, 이놈 됐다, 이놈 됐다, 이놈 되는 거잖아요. 즉,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요 놈이 지금 주기적인 반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숫자로 볼게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 맞죠? 사인 파이는 0이죠?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사인 2파이는 0이죠? 이걸 4개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마이너스 1이 n승은 2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제가 아까 이렇게 썼거든요. 2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지금 얘는
2분의 파이가 n번이 1, 2, 3, 4 늘어나는 거잖아요. 각도가.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주기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파이에 따라서. 이거 주기 몇 번일 것 같아요? 사인은 2파이가 되면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2파이가 되려면 n이 얼마 하면 되는 거죠? 6이면 되죠? 그래서 얘는 1, 2, 3, 4, 5, 6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 얘를 곱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처음에 3분의 1이 곱해졌을 거고 얘는 3분의 1의 5승이 되겠죠. 4번이 갔다 왔을 테니까. 그럼 여기다가는 3분의 2의 6승이 될 거예요. 아마 3분의 1의 4제곱이 공비가 될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계산을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냐면요. 세로로 잘라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주기적인 반복이 나올 때 세로로 잘라서 계산해 버리시라고. 자, 근데 그러면 앞에 거 계산할게요. 자, 근데 이 계산하면 1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공비는 얼마예요? 81분의 3분의 1의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앞에 거 계산합니다. 1-81분의 1이 될 거래요. 분의 첫째 항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이 계산으로 한쪽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 거 계산할게요. 자, 공비 얼마예요? 81분의 똑같죠. 3분의 1의 4제곱이 공비잖아요. 그러면 1, 자, 지금 한 번은 제가 써드리고요. 제가 다시는 안 쓸 거예요. 분의 첫째 항 얼마예요? 마이너스 27분의 1인가요? 이걸 두 개를 뭐 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되죠? 제가 계산합니다. 다시요. 이거 공비 얼마죠? 81분의 1. 이거 공비 얼마죠? 81분의 1이죠. 자, 제가 싸가지 없이 줄게요. 첫째 항 얼마죠? 첫째 항 얼마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공비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하시던가.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반복되는 애들을 이게 여기도 n승이 있고 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주기에 따라서 여기다 딱 내려놓고요. 4번마다 반복이면 4개를 써놓으시고 밑으로 긁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 값은 다 똑같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애들만 공비가 쭉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비가 되게 쉽게 나와요. 계산이 되게 간결하게 떨어집니다. 연습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 유제 125번에 3번 문제 풀고 갑니다. 자, 풀어보죠. 이게 두 번마다 반복 동의되시죠? 두 번마다 보면 n에다 1 집어넣습니다. n에다 1 집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인가요? n에다 2 집어넣습니다. 코사인 2파이는 1인가요?
그 다음에 2분의 1의 세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1 될 거고 2분의 1의 4제곱일 거고 1일 거고 이렇게 되겠죠. 세로로 긁으시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 공비 얼마예요?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첫 장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싸가지 없이 풀면 여기는 4분의 1 해버리시면 답이 끝나요. 공비가 똑같으니까. 이해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의 패러디 문제가 마이너스 1의 n승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두 번마다 반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n파이나 이 문제나 사실은 같았는데 수능에서 나올 때는 여기다가 놓고 요 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n승 넣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값이 같은 값이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67쪽으로 돌아왔어요. 자,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다음 등비급수에 대해서 답하라 그랬어요. 자, 1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4분의 2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등비수열 맞죠? 첫째 얼마예요? 1이죠? 자, 0은 아니니까 해결됐고요. 공비 얼마죠? 얘죠. 현재 공비가 얘죠. 이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 사이여야 돼요? 1 사이인데 조심할 건 는 1이 안 들어가셔야 됩니다. 합일 때는. 그러니까 문제에서 합이냐 아니냐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동의되셨어요? 자, 그럼 x의 범위가 나올 건데요. 양변에다 2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를 빼주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x가 0까지가 되고 x는 그러면 0부터 4 사이의 값이 되나요? 자, 얘가 수렴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x는 0부터 4까지. 는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요 조건은 조금만 체크하세요. 이래놓고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있어요. 는이 입법급 때문에 답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에서는 공비에 1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AN에서는 R이 1도 수렴한다는 거예요. 요 개념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이 등비급수가 3분의 2로 수렴한대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1 마이너스 R분의 A가 3분의 2란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당연히 R의 범위 있어야 되고요. 그럼 A가 1이니까 1이고요. R은 2분의 2 마이너스 X니까 이거 풀면 답인 거죠? 이렇게 되겠죠? 맞잖아요. 공비가 2분의 1이면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2분의 2 마이너스 x가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1이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x는 또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x는 3이면 되겠군. 자, 한 문제만 풀고 가겠습니다. 변형 문제 123번에 2번 문제예요. 체크 해보세요.
자,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쓰세요. n에다 1, 2, 3 넣으세요. 괜히 이상한 짓 하지 마요. 그냥 n에다 1, 2, 3 넣으세요. 시그마 나오면. 플리즈 제발 정리하지 말고 첫 장이 뭐 공비가 뭐고 글 보고 하지 말고 1, 2, 3, 4 넣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1, 2, 3, 4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첫 장이 뭐일 수도 있죠?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놈 하나 튀어나왔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공비가 3분의 x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면 돼요? 1까지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럼 마이너스 3부터 x 마이너스 2가 3까지니까요. x는 마이너스 1부터 6까지가 되나요? 아, 2, 5 이렇게 됐겠네요. 자,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니까 0, 1, 2, 3, 4 하고 뭐가 플러스 돼야 되네요. 마이너스 2가 플러스가 됐어야 돼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자, 그런데 발전 문제 124번 별표 치세요. 이거는 자, 요 문제는 되게 중요해서 요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요. 수열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고요. 2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수열을 2개 이상을 2개를 줘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열을 하나만 갖고 지금처럼 수렴 조건 이렇게 되면 이건 내신에서도 그리고 저기 수능에서도 그냥 3점짜리예요. 이건 3점짜리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거는 개나 소나 다 맞아요. 좀만 연습하시면 얘는 문제 하나도 없는 문제인데, 자,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새롭게 수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124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등비급수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수일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나오면 눈이 딱 체크가 돼요. 등차 등비는 체크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등비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오면요. 요건 딱 바로 체크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공비에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돼요. 첫째 항과 공비 문제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시그마 an이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려면 리미트 an은 무조건 뭐여야 된다고요? 0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요. 등비수열 an에 대해서요. 이것이 수렴할 때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등비수열이란 말이 나오면요. 무조건 요놈이 A, R에 N-S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아, 이건 공비가 나오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구나 라는 계산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비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A, R에 N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자, 문제를 읽으실 때부터 아예 습관되셔야 돼요. 여기가 등비라는 말이 나와서 아, 이쪽에 등비수열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여기는 n승을 줬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등비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공비를 찾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등비급수 이것이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1, 2, 3, 4 넣으라 그랬죠. 그러면 R이고요. R제곱이고요. R의 세제곱 땡땡땡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수렴한다라고 했으면 R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입니다. 1 사이라는 얘기가 되죠. 여기 중에 어떤 하나의 수가 돼야만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얘가 등비라는 말이 아니면요. 등비가 아니면요. 이렇게 조건을 안 잡아요. 그냥 리미트 AN은 0이구나 이렇게 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등비라는 말이 나오면 공비라는 개념이 딱 잡혀야 돼요. 등비는 공비라는 개념이 잡혀야 돼요. 자, 그래 놓고 자, 기억 번서부터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수렴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거 해석 뭐죠? 이거 나오면 뭔 짓 하실 거예요? 1, 2, 3, 4 넣으라 그랬잖아요. 1, 2, 3, 4 플리즈 시그마 나오면 1, 2, 3, 4 넣으세요. 자, 1 집어넣으면 뭐 돼요?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됐죠? 맞죠? 자, 얘가 수렴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의 공비는 얼마죠? R 제곱이죠. 야, 여기서 중요한 거. R 제곱은 이것의 공비가 R 제곱이잖아요, 그죠? 얘가 어때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얘가. 이거 보통의 역대로 보면은요. 이 문제를 정확히 못 풀어가지고 틀리는 경우 많아요. 자, 지금은 우리는 뭐의 범위를 찾아야 되냐면 R제곱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R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때 R제곱의 범위를 찾아야 되죠. 자, 여기서 얘를 이렇게 보세요. 얘를 Y라고 생각해요. 그럼 Y의 범위를 찾으면 되죠? 이거 그래프로 그릴 수 있죠. 여기는 R축이고요. 여기는 Y축이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공비는 Y죠, Y? 그쵸? Y의 범위를 찾으면 되잖아요. R제곱이 Y니까 공비가 Y잖아요. 그쵸? 자, Y는 R제곱을 그리면 이렇게 생겨먹죠? Y는 X제곱처럼 그리면 되잖아요. 자, R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안 들어가니까 이거 안 들어가죠? 이거 안 들어가니까 이거 안 들어가죠? 그럼 Y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이고요. 마이너스 1일 때도 1이니까 여기가 1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니까 얘가 0부터 여기까지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Y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도 수렴한다? 수렴하는 거죠. 다시요. 리미트 R의 n승이 수렴할 때요. 얘가 수렴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요. 그러면 얘는 얘가 수렴하려면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는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는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까맣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까맣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수렴한다라는 말이 틀린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얘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 되게 천천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함정 계속 합니다. 리미트 R의 n승이 수렴할 때요. 잘 보세요. 이것은 수렴한다. OX요. 틀렸죠? 왜요? 1이 들어가니까 얘가 1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공비가. 맞죠? 이것의 공비는 1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이것은 발산한다. OX요. 이것도 틀려요. 왜냐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서.
수렴한다도 틀리고 발산한다도 틀려요. 이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옳은 걸 찾기 위해서는. 자, 일단 이제 이어서 풀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R이 수렴한다는 범위 하나를 수열 하나의 수렴 조건을 떡하니 줘놓고요. 그 놈을 가지고 새롭게 수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을 이용해서 그 공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하는 문제거든요. 자,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는 별로 고민할 게 없네요. 왜냐면 2분의 R의 n승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R의 n승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 1, 2, 3, 4 또 까먹은 건 아니죠? 이런 거 나오면 다 뭐 하시라고요? 1, 2, 3, 4 넣으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2분의 R, 2분의 R의 제곱. 자, 그럼 공비가 얼마가 됩니다? R이 되는 거죠? 그럼 R의 범위가 마이너스 때 1까지니까 얘는 수렴하겠죠? 그럼 얘는 공비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R의 범위도 여기다가 범위 넣으면 범위 내에 다 있으니까 수렴한다가 말이 되겠죠?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수렴으로 갔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어요. 디귿 번역. 시그마 2분의 R-1의 n승이고요. 야,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1, 2, 3, 4 넣으세요. 자, 그러면 2분의 R-1 더하기 2분의 R-1 통째로 제곱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맞죠? 자, 그럼 이것의 공비는 누구예요? 2분의 R-1이죠. 이거 수렴한다, 발산한다 어떻게 따지실 거예요? 제가 뭐 하라 그랬죠? 뭐 하라 그랬죠? 그래프 그리라 그랬죠. 자, 이거 y는 2분의 1 r 빼기 2분의 1이잖아요. 요거.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됐을 거고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 아니에요.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여기 얼마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인가요? 근데 이거 안 들어가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도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여기 0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안 들어가니까 이것도 안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놈의 공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놈, 어떤 놈이 오든지 다 수렴하는 거니까 얘도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리을 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아니다, 뭐 똑같은 거니까 그냥 풀어주고 맙시다. 2분의 R 빼기 1의 n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1, 2, 3, 4 넣으면 이놈이 공비죠? 그럼 y는 2분의 1 R 빼기 1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 마이너스 1이면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죠?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니까요. 이놈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겠죠. R값을 따라서. 그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렴하는 것은 리을이 빠져야 돼요. 저것이 수렴할 때 이것이 수렴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이것도 그래프 그려가지고 범위 딱 잘라가지고 하나라도 벗어나면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자, 요렇게 해서 맺는 게. 자, 쓱 넘어갔습니다. 자, 69쪽으로 갔어요. 맞불 개념 3번 문제입니다. 등비, 동글뱅이, 빵빵빵빵빵빵. 요거 습관 되셔야 돼요. 등차 등비란 말 보면 등비. 등비라는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 식을 반드시 AR로 가셔야 돼요.
AR로 가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식이에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은 2다. 자, 얘가 등비라는 말이 없으면 리미트 an은 0이다 이러고 끝날 거예요. 근데 얘가 등비라는 말이 나오면요, 완전히 습관되셔야 돼요. 이거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이렇게 가셔야 돼요. 등비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an의 제곱은 12다 그랬죠? 그쵸? 그럼 얘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a 제곱 더하기 a 제곱 r 제곱 더하기 a 제곱에 여기 r의 4제곱 이렇게 되나요? 이거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요. 얘가 2라 그랬죠. 얘가 2라 그랬죠. 공비 R 맞죠? 1-R분의 A는 얼마입니다? 2. 그런데 이때 바트 R의 범위는 -1부터 1 사이여야 돼요. 맞겠죠? 당연히 이 조건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비 얼마죠? R제곱이죠? 맞죠? 그러면 얘는 1-R제곱분의 첫째 항이 얼마예요? A의 제곱이 되겠죠? 요 놈은 12다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답을 못 내요. 왜 그럴까? 자, 이런 식 하나 합시다. 수열에서 관련된 얘기인데요. 등차 수열이 두 식이 나오면요, 요건 두 개는 더하거나 빼서 연립하시는 거예요. 등 비수열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 이건 나눈다를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등 비수열의 계산 문제는 나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계산 들어가 나오면 양변 막 무식하게 막 풀어버리고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등비의 계산에서는 나눈다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게 쉽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이거분의 이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계산상의 팁이에요. 이걸 갖다 연립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다 때려 대려 넣으면 멋은 있는데요. 그게 자, 이거분의 이걸 하게 되면은요,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1-R 곱하기 1 플러스 R 분의 A 곱하기 A고요. 이것은 12다라는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분의 이걸 하게 되면 1-R분의 A가 2니까요. 그러면 얘가 이거분의 이걸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R분의 A가 6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이건 그냥 조금 등비를 계산하거나 등차를 계산할 때 등비는 나눈다라는 계산을 좀 잡아두시면,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할만한 계산이 되죠. 간단한 1차식이 나오니까. 이렇게 연립하시면 더럽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등비는 나눈다를 좀 잘 생각해 두시면 돼요. 뭐 크로스하게 되면 A는요 2-2R일 거고요. A는요 6 플러스 6R이 되겠죠. 두 개를 같다라고 놔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넘어가니까 8 곱하기 R은 4다. 마이너스 4인가요? 이쪽 넘어가고 이쪽 넘어가고 마이너스 4네요. 그럼 R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럼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 값도 그냥 튀어나오겠죠. 자, 시그마 AN의 세제곱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A, AR 이것을 세제곱, 이것을 세제곱해서 더해나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등비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AN을. 그럼 얘는 A의 세제곱이고요. A 세제곱, R 세제곱 되니까 얘는 1-R 세제곱분의 첫째 항 A 세제곱 잡아놓으시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129번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129번에 1번 문제 하나 풀어보죠. 해보세요. 자, 이것이 6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얘는 1-r분의 a가 6이다. 큰 문제 없겠죠? 아래 범위는 당연히 마이너스 1까지 얘기했고요. 이건 2, 4, 6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나서 a r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1-r제곱분의 a r이 2다라는 얘기가 됐겠죠. 눈치상 이거 뭐 한다고요? 나눈다라고 계산하시면 좀 간단할 거예요. 저거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1-r제곱분의 a제곱이 얼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미지수 두 개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또 a는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고차 방정식 풀지 마시고요.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은근히 답이 간단하게 나올 때가 많아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내신이에요.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등비수열을 두 개를 갖다 놓거나 두 개로 놓는 경우 또 하나요. 이것도 등비예요.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경우 절대값으로 문제를 주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수능이나 모의위에서 되게 잘 나오는 두 가지 패턴이 요겁니다. 근데 요게요 29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29번 문제로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AN이고 BN 두 개가 등비수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얘가 다 무한 등비급수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일단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정리해 두셔야 되냐면요. 요거 미지수 쓰는 법들을 조금 정리를 해 주세요. 자, AN을 갖다가 A 더하기 AR 이렇게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죠? 그쵸? 자, 이때 BN을 쓰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문자를 딱 정해 놓으세요. 미지수, 자, 수열이 두 개가 나왔을 경우에 본인들이 편한 거로 딱 정해 두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쓰냐면요. B 더하기 BP 더하기 BP 제곱 저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의 철장을 A라고 놓고 하나의 철장을 B라고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를 R이라고 놓고 하나는 전 P라고 놓는다든지 이거는 다 개취예요. 개인적인 취향으로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자, 등비수열 두 개가 나오면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R의 범위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고 P의 범위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놓고 뭔 짓을 하냐면요. 뭔 짓을 하냐면요. 자, 시그마 이놈이 어떻다, 시그마 이놈이 어떻다 이렇게 쭉 줘놓고 나서요. 시그마 AN 곱하기 BN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
등비수열이라고 놓고 무한대 때려놓고 하나는 AN을 주고 하나는 BN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입하라는 거야, 하나하나. 그럼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시그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무한대 가는 거 제일 중요한 거 1, 2, 3, 4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A, B가 첫째 항일 거고요. 얘는 뭐가 돼요? A, B, B, P가 되겠죠. 공비는 얘가 됩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써야 돼요? 1 마이너스 BP 분의 R 미안하네요. R 곱하기 P 분의 A, B가 이렇게 식이 써져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얘 볼게요. 이 등비수열에서요, 절대값을 때려놓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 문제를 되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시그마는 뭐라고요? 1, 2, 3, 4 넣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등비는 뭐라고요? A, R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해놓으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딱 터지죠. A가 양수라면, 음수라면, 공비가 양수라면, 음수라면, 머리가 막 터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래서 얘가 저기 29번에 나오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정리하시냐면요. 자, 첫째는 얼마예요? 그렇죠. 공비 얼마예요? R의 절대값이야.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요. 이렇게 써요. 식을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면요. 자, R이 플러스라면? 근데 여기서 이제 딱 간단하잖아요. A가 플러스라면, A가 마이너스라면 두 개로 쫙 갈라버리는 케이스를. 그렇죠? 그리고 나온 값에 따라서 R이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요거 두 가지 잘 보셔야 돼요. 등비수열을 두 개를 주는 문제예요. 요거 수능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등비수열 두 개, 수열 두 개 주는 경우요. 그 다음에 수열에다 등비에다 절대값 때려놓은 경우예요. 요 식을 어떻게 식을 쓸지를 미리 딱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얘는요, 미지수를 일단 이렇게 AR, 그 다음에 BP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쓰는 문자로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두 번째요. 절대값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대값을 써놓고요. 첫째 항을 A의 절대값이고 공비도 절대값 R이다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식상에서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개념을 여기서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개념 빼려고 진짜 골 때리지게 돼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인데 그럼 R이 마이너스라면 플러스라면 그 다음에 첫째 항이 플러스인데 R이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이런 경우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식이요. 이럴 때 식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문제를 그 다음에 접근하셔야 돼요. 자, 일단 좀 쉬었다 해야겠죠. 요 문제는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